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마친 뒤 어제 서울공항을 통해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뒤는 아베 총리와 한 5번 정도 만날 예정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용 헬기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경원이 부축하는 그런 조금 작은 경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태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모친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김정숙 여사와 부부 동행으로 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남아서 사모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같이 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시다시피 태국은 어떤 곳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이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에 머무는 동안 딸 가족들을 만날 것인가? 또 대통령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속을 밟을 때 이 검열을 받지 않는 가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안에 외교 배낭 속에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빈말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위해서 특수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태국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굳이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방문국이 태국이라는 점, 그리고 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태국 순방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서울공항을 통해서 태국으로 떠나기 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환송식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강기정 수석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자, 이런 광경들은 국민들 해석에 따라 다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청와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박지원 의원 말처럼 대통령에게는 누가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에 대한 감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오만불순한 태도는 처음 봤다는 여야 의원들의 평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출범할 때의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대통령 상인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 헬기에서 이제 태국으로 가는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기 직전 헬기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좀 삐끗했습니다. 경원이 옆에 있다가 바로 부축을 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필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생각에 젖었는지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발을 삐끗하고 하는 장면들은 사실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라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태국에서 일정입니다. 아세안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이제 마지막 현재 이 라인이 카트라인 뭐랄까요 종료 일점이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이 지소미아가 효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거의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 안보 공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또 지금 한일 경제 갈등이 과연 무마될지,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와 20분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과연 한일 관계는 이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회복될 것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겸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어제 오후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모두 만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은 어제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갈라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 기간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갈라 만찬에서 만난 것을 포함해서 최대한 5번 정도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오전 열린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오찬, 동아시아 정상회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회의 등입니다. 잠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 관계가 개선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두 정상 간의 관계 개선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8초 동안 악수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이렇다 할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때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한일 정상은 제대로 된 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만납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되는 것은 이처럼 이 지소미아 종료일 11월 23일을 앞두고 만나는 건데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볼 때는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냐는 겁니다. 또 아세안 관련 정상들 만나서 북한 대변만 해줄 겁니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미북 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더 강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서 또 북한 홍보, 북한 입장을 든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은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만 나갈 때마다 다들 많은 걱정을 합니다. 스웨덴에 갈 때도 그랬고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과 대등한 국가인 것처럼,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외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뭔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